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의 모습,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 지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만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 위치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는 용기와 끈기,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서도 용기와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패턴, 생활 패턴을 깨고 오래된 습관을 바꾸고 생각하는 회로를 재설정하는 일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명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명, 부자가 될 운명이나 영화를 누릴 팔자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선택되어 있는 소수에게만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거는 당연히 틀린 생각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부를 얻고 유지하고 키우고 늘리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부유한 것입니다. 상속으로 부모에게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이거를 실감할 수 있어요. 부자가 쉽게 거저 주어졌을 때 그 부를 유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귀함을 모르고 헛되이 탕진하기가 쉽습니다. 부만 물려받았지 그 부를 일구고 유지하는 능력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절대로 상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운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열심히 살면서 그 기회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올 확률이 훨씬 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수록 그 운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를 쉽게 축적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될 운명 타고난 사람 없습니다. 그 부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태어날 때부터 공통으로 지닌 권리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고 평상시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노후 대비를 위한 공통적인 목표, 주식 투자로 돌아와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달 들어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기준으로 연령대별 해외 주식 매수 상위 종목 이게 나왔어요. 근데 보면 다 레버리지예요. S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이거를 제외하고 다 테슬라, 엔비디아 개별 종목과 두 종목의 레버리지예요. 또 인버스 종목도 하나 있고 전 연령대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심한 주식 투자인데 그나마 안전하게 S&P 500과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를 우리는 주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빅테크라든지 또 그 외의 다른 ETF라든지 또 레버리지를 일부 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각자의 능력 한도 내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라고 말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젊을수록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이달의 매수 상위 종목이 보면 NVDL,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죠. TSLL, TSLZ 다 테슬라의 레버리지, 또 인버스 종목들입니다. NVDL,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 수익률 2배로 추종을 하죠. 또 TSLL, 테슬라 주가 상승 2배 추종합니다.
TSLZ 테슬라 주가 하락의 2배 추정하는 인버스예요. 또 SOXL은 잘들 알고 계시죠?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의 3배 추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레버리지 ETF입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단일 종목을 직접 매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한국거래소와 코스코메에 따르면 최근에 지난 한 주간 ETF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종목은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에요. 각각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이 두 종목의 개인 순매수 규모가 이 기간 각각 3,951억 원, 2,050억 원에 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이죠. 또 2차전지 산업의 일간 변동률의 2배 추정하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도 같은 기간에 233억 원의 순매수가 몰렸습니다. 개인들이 순매입한 이 레버리지 종목들은 이 세 종목만 규모 봐도 총 6,234억 원. 같은 기간 개미 순매수 상위 1위부터 10위, 종목 전체 매입액이 8,138억 원이에요. 근데 이 레버리지 세 종목에만 6,234억 원이니까 전체 매입액의 77%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도 개인들은 이 한국 증시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이 레버리지 종목들을 꾸준히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전에도 가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레버리지를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많은 비중을 두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같이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한번 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2차전지 산업,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올해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7% 올랐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덱스, 코스피가 지금 2몇 %, 3% 이렇게 올랐으니까 레버리지가 7% 올랐죠. 코스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4%. 또 문제는 2차전지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54%.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7개월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주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적인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비교를 해보면 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S&P 500, 나스닥 다 빠졌죠?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2.3%, 4%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폭락 여파로 말이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또 테슬라의 어닝 쇼크라는 겹악재에 2차전지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장중에 역대 최저가 31만 3천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택한 개미들은 지금이 관련 종목을 저가에 사들일 기회라고 보고 뭉치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는 이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 중에 10%, 20%, 또 30%도 견딜 수 있다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반수 이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죠?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돈을 벌든 잃든 다 본인의 것입니다.